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통해 지금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철학, 특히 그의 관용 즉 똘레랑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볼테르는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작가, 시인,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이성과 자유를 옹호하며 종교적 광신과 권위주의에 맞서 싸운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작은 종교적 배타성과 편협함을 비판하고 관용과 자유를 주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표작인 캉디드는 당시의 사회적 부조리를 풍자하며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랑스 사회의 똘레랑스의 정신을 깊이 뿌리내리게 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볼테르는 또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종교적 해석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사 서술 방식을 제시했고, 권위에 굴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프랑스 혁명과 현대 민주주의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볼테르는 오늘날에도 자유와 이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볼테르의 생애. 볼테르의 생애는 불의와 싸우고 이성과 자유를 옹호하며 종교적 관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역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볼테르는 파리에서 태어나 부유한 공증인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예수회가 운영하는 명문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부였던 샤토네프 신부는 볼테르를 상류사회에 소개했으며 학교 동창들을 통해 그는 자연스럽게 귀족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재치 넘치는 성격으로 인정받았던 그는 12살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며 문학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유명한 사교계 모임인 르땅불에서 당대의 자유사상가들과 교류하며 사상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715년 루이 14세의 사망 직후 오를레앙 공의 섭정을 시작하던 시기에 볼테르의 식구가 문제가 되어 그는 첫 번째로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었고 11개월간의 투옥 생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희곡 오이디푸스를 집필했으며 추록 후 공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본래의 성씨 대신 볼테르라는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726년 귀족 청년 슈발리에 드 로앙과의 갈등은 볼테르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앙은 그를 성도 없는 부르주아라 비난했으며 이에 볼테르는 내 성은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당신의 성은 당신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로앙은 부활을 시켜 볼테르를 폭행했고 볼테르는 붕괴하여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당대의 신분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으며 결국 볼테르는 다시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풀려났고 영국으로의 망명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생활은 볼테르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감상하며 영국 문학을 익혔고 철학자 존 로크와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사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 조너선 스위프트와 교류하며 사상적 폭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저작 철학 편지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 책은 당시 프랑스 사회의 종교적 편협성과 신분제도를 비판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열 당국은 이를 위험한 책으로 규정하였고 볼테르는 다시 추적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후견인이자 연인이었던 뒤샤틀레 부인과 함께 그녀의 영지로 도피하여 10년간 생활했습니다. 샤틀레 부인은 과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뉴턴의 이론과 물리학을 볼테르에게 가르쳤습니다. 볼테르는 영어를 그녀에게 가르쳤으며 두 사람은 함께 학문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낳다 사망하면서 볼테르는 큰 슬픔에 빠졌고 이후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초대를 받아 포츠담으로 이동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과의 교류는 그의 삶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로 남았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3년 만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스위스 제네바로 거처를 옮기며 델리스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독립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대표작 캉디드를 집필했으며 리스본 대지진에 관한 시를 통해 당시의 종교적 관념과 신학적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의 칼뱅주의 체제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는 국경 근처의 프랑스 영토에 자신만의 성을 건축하여 스위스와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페은의 지역을 개발하며 직물 공장과 시계 공장을 설립하여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특히 칼라스 사건은 그의 계몽 사상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무고한 개신교 신자인 칼라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1763년 관용론의 지필로 이어졌습니다. 1778년 28년 만에 파리로 돌아온 볼테르는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프랑스 계몽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행과 행사로 인한 피로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프랑스 혁명기의 팡테옹에 안치되었으며 그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로서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적 관용. 볼테르는 종교적 관용을 자신의 삶과 사상의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계몽주의 사상가로서 평생 불합리한 권위와 종교적 불관용에 맞서 싸웠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종교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관용에 대한 사상은 단순히 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실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추구한 종교적 관용은 단순히 종교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기반을 둔 보편적 원칙으로 여겨졌습니다. 볼테르는 불관용이란 인간의 이성과 자연적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보았으며 모든 사람은 타인의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특히 당대 기독교의 배타적이고 광신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 관용론은 칼라스 사건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신교도였던 장 칼라스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려던 아들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된 일이었습니다. 볼테르는 이 사건을 종교적 광신이 빚어낸 비극으로 간주하며 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하고 그를 통해 여론을 조성한 결과 칼라스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출간된 관용론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관용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볼테르는 관용을 주장하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국의 역사적 사례를 들며 관용이 특정 시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원칙임을 설파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도 관용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독교의 배타적 태도가 오히려 예수의 본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광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파렴치를 박살내라는 구호로 이러한 태도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볼테르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사상은 단순한 이론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관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호소를 통해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글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읽혔으며 특히 관용론은 출간 즉시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며 당시 종교적 편협성과 불관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볼테르는 종교적 관용을 옹호하면서도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한 신의 존재를 믿었으나 인간의 삶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식의 제작자로서의 신이라는 비유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신이 세상을 창조한 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종교적 관용이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불관용과 광신은 이러한 조화를 파괴하는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종교가 인간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 배타성과 독선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배타성이 인간 사이의 분쟁과 증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종교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의 윤리적 가르침에는 공감했으나 교리가 만들어낸 광신과 배타적 태도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배타성과 독선을 버리고 관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볼테르의 관용에 대한 주장은 인간의 이성과 정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후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종교적 관용과 사상의 자유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캉디드. 볼테르의 캉디드는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풍자소설로 인간의 삶과 철학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1759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주제와 깊이를 담고 있으며 볼테르의 예리한 통찰과 유머가 빛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캉디드는 순수하고 낙천적인 청년으로 그의 스승 팡글로스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은 가능한 한 최선의 세상이라는 낙천주의 철학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겪는 비극적이고 가혹한 사건들로 인해 이 철학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전쟁, 종교적 박해, 자연재해, 노예제도, 배신, 사랑의 상실 등 다양한 사건을 겪는 동안 그는 점점 현실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캉디드는 독일의 한 성에서 귀족 가문의 딸 쿤데군데와 사랑에 빠지지만 성주에게 발각되어 쫓겨납니다. 이후 그는 여러 나라와 대륙을 떠돌며 끊임없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팡글로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각각 시대의 부조리와 인간의 다양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와 팡글로스는 철학적 낙관주의를 주장하지만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은 이를 계속해서 반박합니다. 캉디드가 겪는 사건들은 당시 유럽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전쟁은 잔혹하고 무의미하게 그려지며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이고 부패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리스본 대지진 장면에서는 자연재해를 신의 뜻으로 합리화하려는 종교적 태도가 조롱당합니다. 또한 캉디드는 이상향 엘도라도를 방문하지만 이상적인 사회조차도 그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는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캉디드가 만난 노예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인간이 만든 사회적 구조가 얼마나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볼테르는 노예제도의 부당함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엘도라도를 떠난 캉디드는 쿤데군데와 다시 만나는 여정을 계속하며 삶의 고통과 무의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소설의 결말에서 캉디드는 쿤데군데와 재회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캉디드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추상적 철학에서 찾기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캉디드의 마지막 선택은 볼테르가 주장한 실용주의적 삶의 가치와 계몽주의적 인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캉디드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삶을 아이러니와 불합리로 가득 찬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성과 실천을 제시합니다. 볼테르는 풍자와 유머를 통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철학의 한계를 폭로하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로써 캉디드는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독자들에게 깊은 교훈과 통찰을 제공하는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볼테르 사상의 가치. 볼테르는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그의 철학은 이성, 관용, 자유, 정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인 권위와 종교적 불관용에 맞서 싸우며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그의 사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이성을 통해 진리와 정의를 탐구하고 맹목적 권위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며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타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볼테르는 또한 종교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정 종교가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며 다른 신념을 억압하는 것이 사회 분열과 폭력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종교가 국가 정책이나 법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의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의 사상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였습니다. 볼테르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때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검열과 탄압에 저항하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민주주의와 인권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의와 인권에 대한 볼테르의 신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당시의 부패한 사법체계와 부당한 처벌을 비판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노예제와 같은 제도를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사회개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볼테르는 풍자와 문학을 통해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권위와 부조리를 날카롭게 풍자하며 사회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또한 그의 글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중들에게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볼테르의 사상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억압과 불관용에 맞서 싸우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옹호하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볼테르의 사상은 그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볼테르의 관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우리가 이성을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적 가르침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